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방역 패스가 어제 정부의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는 방역 패스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네, 식당과 카페에는 여전히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백화점과 마트 안의 푸드코트에서는 방역 패스가 유지가 됩니다. 정부는 학원 중에서도 마스크를 쓰기 힘든 관악기를 부는 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도록 법원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시설에선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등을 보여주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 전국 13만 5천 곳입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달보다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했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험도가 낮은 시설을 먼저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앞서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만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돼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조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 푸드코트는 식당으로 분류돼 여전히 방역 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일부 학원에 대해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며 바로 항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관악기 연주와 노래, 연기 학원이 그 대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학원은 방역 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세 종류 학원을 다니기 위해선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식당과 카페, PC방 등 11개 업종은 방역 패스가 유지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일부 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해제하면서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바꿔보겠다는 건데 3월 시행에 맞추려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20%가량의 청소년은 일주일 내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논란이 됐던 학원과 독서실 등을 방역 패스 시설에서 뺀 만큼 청소년 방역 패스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관악기를 불거나 노래, 연기하는 학원은 마스크를 못 쓰니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며 법원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를 자신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좀 논의를 해서 법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청소년이라며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 학원 백신 패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맞았어요.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주사 맞은 걸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법원은 서울에 한해서만 효력을 멈춰둔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3월부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 없는 청소년이 식당과 카페, 노래방, PC방 등을 못 갑니다. 또 이런 이제 상충된 부분은 오늘 또 혼란을 가져올 수는 있겠다. 그래서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또 발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직 1차 접종을 안 한 청소년은 전체 20%가량입니다. 접종 간격과 면역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주일 내로 1차 접종해야 3월 방역 패스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면서도 청소년 감염이 늘면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를 다시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었죠.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의 시설에는 방역 패스 없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방역 패스는 또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법원하고 방역당국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국에 있는 어쨌든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업종별로 보면은 또 형평성 논란이 아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원, 스터디 카페, 마트 6종은 이제 방역 패스를 해제했고 네. 나머지 11곳 뭐 목욕탕이라든지 식당, 카페, 또 노래방 이런 부분 11곳은 이제 방역 패스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업종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약간 아직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바라다보는 시각에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방역 패스가 그런 업종별로 필요한 곳은 즉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유지하는 게 맞겠다. 다만 그런 이 유진을 하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러한 부분 형평성을 지역 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내에 있는 푸드코트 이 부분은 좀 예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마스크 착용처럼 제일 중요한 감염 예방 효과가 없으니까요. 마트나 뭐 백화점이나 하더라도 네. 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용은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운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네. 법원 판단하고는 어긋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학원하고 독서실 같은 경우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해제가 됐으니 앞으로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점은 좀 현행 그 법률의 그런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시면 뭐 굳이 그 법원 결정문을 보지 않더라도 네. 즉 이 방역 청소년의 방역 패스가 필요한 점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러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제의 판단이 내일의 판단하고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감염 위험도가 오늘하고 내일 달라질 수 있고 예. 또 오미크론 감염과 같은 새로운 유행이 오는 경우는 감염 위험도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법원의 판단도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 청소년 방역 패스는 계속 유지하되 네. 추후 오미크론 감염 유행과 맞물려서 항상 유연하게 그때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판단의 시점이 중요하군요. 네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요. 미국의 대법원도 민간 사업장의 백신 의무화 이 부분을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이제 판단을 최근에 이제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방역 정책하고 사법부 판단이 상당히 이제 이게 갈리는 건데 말이죠.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의견들도 많아서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뭐 나라마다 상황이 당연히 우리나라 다르고요. 네. 미국의 경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사업장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했었는데 이제 법원에서 제동이 된 거죠.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는 일요일입니다. 며칠 그저께죠. 프랑스 상원 하원 의원에서 네. 백신 패스에 대한 의무화가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이 다른 이유는 네. 감염의 확산 여부와 위험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유연하게 대처해서 보겠다는 그런 예.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부분은 결국 일반 우리 이 질병청이나 중대본이 보는 거는 감염병 예방법과 의료법의 중요성을 좀 더 방점을 두고 어떤 행정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사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고려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헌법에 보장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중점을 두면서 거기에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입장이 당연히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네. 어디가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는 아니고 좀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이제 방역 패스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뭐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그 감염 예방 효과성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네. 뭐 어렵죠. 사실 그런 부분은 네. 바로바로 즉각 이제 조사해서 과학적 근거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벌써 코로나19가 유행이 시작된 지 2년이 벌써 됐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과학적 근거라든지 이런 상황을 알기 어렵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충분히 많은 과학적 근거가 축적이 됐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넘어서 네. 이런 방역 패스라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 될 때는 그러한 과학적 근거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전략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런 이 규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 사법부 당국에서도 이 판단의 결정문을 보시면 그것은 이제 합법부의 어떤 내용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어떤 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네. 공공 복리를 위한 행정 규제는 필요하지만 예.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최선의 예방 조치와 최선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냐. 충분히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전문가 토론회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에 좀 더 깊은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방역 패스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신 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청소년 방역 패스, 넘어서 국민의 방역 패스 전반에 대해서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런 것이 도입이 되는 것은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역 패스가 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목적과 필요성, 기대 효과가 어떤 데 방점을 뒀냐면은 방역 패스를 통해서 이 백신 접종률을 올리고 그 접종률을 올린 걸 통해서 위중증과 사망률을 좀 줄이겠다라는 목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물론 그 점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방역 패스가 필요하고 기대하는 효과는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사회 필수 시설, 교정시설, 병원, 의료원, 이 방송국, 경찰서 이런 곳에 방역 패스 적용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그런 부분들의 목적과 기대 효과가 좀 간과한 게 아니냐. 네. 아니 그런 것이라면 방역 패스의 목적과 달라진 이 사회 필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좀 더 다른 판결도 나왔을 거고 좀 더 다른 효과도 기대했을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 잡아야 될 것은 방역 패스든 거리 두기든 사회적 경제적 봉쇄든 봉쇄가 사람 간의 봉쇄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바이러스를 봉쇄를 하는 것이겠죠. 바이러스의 봉쇄, 바이러스의 격리, 바이러스의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지 사람 간의 사랑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미 정부에서 또 이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 영역에서 많이 나온 것이 환기 정책입니다. 지금 헤파 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 살균기 같은 부분을 사용한다면 실내 공간에서 바이러스를 20분 내에 90% 이상 제거가 가능합니다. 결국 바이러스를 90% 제거 가능한다는 것은 격리 봉쇄가 가능한 것이고 바이러스는 봉쇄가 가능하다면 거리두기 프로그램도 다시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시설의 유무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게 결국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될 시점이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이번 주말에 우세종이 될 것이다. 전체 감염자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파율은 높지만 이제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격리 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격리 기간을 과거 14일에서 10일, 10일에서 일주일, 일주일에서 5일까지 단축해도 좋겠다. 단 전제 조건은 무증상인 경우에 오미크론 또 변이를 확인된 경우에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결국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재택 격리를 강조하는, 그리고 격리를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제 과학적 근거들이 축적이 됐고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것이고요. 그러한 예처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사망률의 위중증이 거의 5분의 1, 10분의 1로 기존 당초 코로나 변이에서 줄었기 때문에 5분의 1, 10분의 1이라면 결국 독감 바이러스의 위중증과 거의 근접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과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